주식초보 김혜선 투자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누가 이 좋다고 하는 종목만을 매수해서 나 주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단계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저 김혜선과 함께요. 이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서 주식 고수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정의 투자 고수들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이 개인 레슨을 받는 시간이죠. 오늘도 힘차게 주식쇼 스트라이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이요.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오늘의 선생님입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 시간 이제 첫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네. 이 지수 분석으로 힘차게 출발했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 이어지는 강의를 듣기 전에 네. 저희 지난 시간 복습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네. 시간 복습해야죠. 네. 자, 저희 우리가 지난 네. 시간 이제 지수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심화학습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드렸었는데, 그쵸. 그때 당시 혜선 씨 얼굴도 빨개지고, 네. 잘 못 맞히시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있었는데요. 열심히 들었는데요. 저희. 그죠? 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슈에 네. 대한 그 외국인 기관의 반응이 중요하죠. 예, 반응이 네. 바로 가네요. 바로 네, 문제로. 공부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는 최고의 자산이다. 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경험이죠, 경험. 맞습니다. 경험이 주식시장에서는 최고의 자산이죠. 이런 이제 요즘과 같은 많은 이제 급등락하는 그런 상황, 네. 심리적으로 내가 힘든 상황 이런 것들 뭐 이제 나중에 돈을 벌었을 때 아주 좋은 상황 이런 것도 경험이 네. 분명히 나중에 또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된다는 거 꼭 그쵸.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수급은 누구의 매매 동향이다. 그렇죠. 수급은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이다. 네, 뭐 네. 답을 보고 오신 건 아니죠. 네, 아주 네, 잘 절대 맞히시는 아닙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매 분기 말 뭐뭇이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이제 시작이 네. 됐죠. 실적 전망이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이제 답을 보고 하셨건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외워서 맞히셨건, 네.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걸 하나씩 알아갔다는 게 네. 뭐 상당히 좀 중요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제 지수 분석에 하나씩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네, 이 지난 시간부터 지수 분석이 이슈 분석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가 이제 두 가지 있었죠. 네. 이 옵션 만기일이었고 또 네.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맞습니다. 이제 이슈가 나왔었는데 네. 시장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반응은 별로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제가 이슈 분석, 우리가 이제 지수 분석할 때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이슈 분석 오늘 이제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이슈에 의해서 외국인들 기관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네. 자, 오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원래는 지난달에 좀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글로벌 시장에서 전부 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제 부양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약간 좀 늦은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늦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네. 혜선 씨 혹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네. 어느 업종이 좋고 어느 업종이 나쁜지 혹시 아시나요? 저 이거 공부하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는 네. 이제 증권주와 건설주를 네. 꼽히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주로는 보험주. 네. 네. 맞습니다. 뭐 은행주, 맞나요? 보험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며칠 전부터 그런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네. 오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네. 종목들을
관심을 갖고 이제 대응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영향이 그쵸? X였죠. 네. 없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네.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론상으로는 금리 인하가 이제 증시에는 상당히 큰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돈이 더 풀려지는 상황, 네. 경기가 이제 금리가 낮다는 건 돈을 이제 갖다 쓰는 사람들, 뭐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돈을 싸게 빌리게 되니까 네. 싸게 빌려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네. 증시에는 뭐 상당히 좀 좋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증권주들도 올라가고 그래야 네. 되는데 전혀 영향이 네, 없었죠. 근데 건설주만 쬐끔 올랐죠.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금리 인하라는 게 이제 바로 오늘 당장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그림상으로. 네. 그래서 오늘 금리 인하를 했지만 영향은 크게 없었다. 이게 오늘 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은 오늘 반대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매도를 했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근데요, 제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네. 그 뉴스를 보다가 네. 이 금리 인하와 환율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네. 시중에 돈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환율은 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환율은 원화가 이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저께부터 해서 환율이 약간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네. 금리 인하를 했지만 아주 그렇게 강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환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돈이 풀리고 이제 다시 이제 빨아들이고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 환율로서 우리가 나타내기도 하지만 네.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다른 나라랑 상대적인 이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치에 비해서 환율이 더 우리나라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최근 들어서 한 몇 개월 동안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도 좀 잘 나가고 네. 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라든가 이런 이제 시장 점유율도 많이 늘리고 또 사이도 잘 나가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그 이제 우리가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네. 금리 인하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는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큰 의미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까 전에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안 움직였듯이 네. 뭐 큰 영향은 없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있는데요. 이 기준 금리랑 또 국채 금리가 있잖아요. 네. 이 둘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은 기준 금리하고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언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옵션 만기일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이제 3, 6, 9, 12 네, 이렇게 있고요. 맞습니다. 옵션 만기일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공부를 일주일 동안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또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들이 네. 예,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많이 배우셨군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오늘 그 옵션 만기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요. 매달마다 옵션 만기일이 있고, 네. 369, 12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관, 외국인 동향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가 이렇게 좀 나온 상황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이제 옵션 만기일이 됐을 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꼭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도 있고 매도가 나올 때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옵션 만기일에는 항상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막판에 좀 급락을 했다가 이제 네. 1930선을 이제 회복하면서 장을 마감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우리가 옵션 만기일 때 이제 별로 변동 없이 잠잠하게 되면은 네. 한두 달 잠잠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달에는 거의 이제 선물 옵션에서 대박이 나는 네.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반대로 한번 대박이 나면 그 다음 달에는 또 쉬는 경우가 있고 네. 뭐 그런 리듬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시간상으로 부족하지만 네.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옵션 만기일에 기관 외국인이 오늘 좀 매도를 했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이슈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닥 지수가 오늘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거래소 쪽은 좀 약했는데 그렇죠. 코스닥 쪽은 좀 많이 올랐는데요. 네.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오늘 상승 반전했다가 또다시 하락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코스닥 지수가 최근 그때 이제 7월 27일 날이었죠. 네. 7월 27일 날 이제 국내 시장 같이 급등하기 시작을 하면서 같이 계속 올라가기 네. 시작을 하는데요. 엄청나네요. 네, 뭐 상당히 좀 대단합니다. 네. 우리가 최근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워낙 등락이 좀 심하다 네. 등락이 심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급등락이 있으니까 좀 개인 소외를 많이 투자자분들 받았는데. 예, 좀 이제 많이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온다고 볼 수가 네. 있겠고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 테마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내용도 이쪽에 좀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싸이의 그 상당히 좀 잘 나가는 네.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주가에 좀 효과를 좀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외국인들이 7월부터 8월 이제 9월까지 거의 해서 한 8조 넘게 매수를 했는데, 그런 유동성이 지금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런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좀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쪽 코스닥 쪽이 오늘 지수가 이제 밀렸는데도 올라왔는데, 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 분명히 각별히 주의를 해서 그렇죠. 매매를 해야 된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 지수가 최근에 이제 2000포인트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오늘 1920선이 살짝 깨졌었는데요. 네. 어디 선이 이제 좀 우리가 지지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지수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기술적인 그런 흐름도 좀 이제 우리가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인 부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수 제가 이제 1900선, 1920선 정도 이제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거는 코스닥 업종이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거래소 업종입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이제 추세선을 잠깐 한번 거보겠는데요. 네. 최근 7월 25일 저점부터 해서 요 위로 이제 우리가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졌는데, 요런 이제 밑에 추세선 우리가 보통 이제 저점 라인 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승 추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밀리면 요 라인 대에서는 이제 지지가 되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연속으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니, 유럽에서 이제 호재성 재료도 발표를 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했고, 네.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도 발표를 하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됐는데, 이 추세, 우리가 이론상으로 배웠을 때는 이 추세가 깨지면 안 되는데, 이 추세가 지금 깨진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는 약간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로서 지금 상황에서 계속 좀 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글로벌 시장과 같이 좀 맞물려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다우 지수 모습입니다. 네. 저기- 오늘도 1% 가까이 하락했네요. 네. 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소위 추세 전환 신호라고 그래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우리가 이제 두 개 쌍봉 형태가 나오면서 우리가 추세가 급락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의 마무리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이 정도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전에 한번 모습을 보면은 지난 이제 3월 달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3월 달에도 당시에 이제 추세가 이제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다가 돌파를 못하고 이제 밀리는, 꺾였네요. 예, 네.
밀린 상황이 됐고 다시 한번 반등 나왔지만 고점 돌파 못하고 급락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그냥 기술적인 흐름은 이렇게 이제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때 당시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때 그리스 문제가 이제 터져서 실제로 안 좋은 상황이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즉 차트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힘이 확 쏠리면서 급락을 했던 우리 지수도 이때 당시에 상당히 많이 밀린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똑같은 거의 비슷한 흐름이 됐어요. 그렇네요. 예. 근데 어떤 이제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이번에도 한번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번에는 분명히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이 상존해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딱히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이 없는데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밀렸다가도 반대로 저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소기명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즉 내용상으로 괜찮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 네. 차트 흐름상으로는 당장은 안 좋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열어놔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지난 3월달, 4월달하고 다른 점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좀 전처럼 4월달 급락했던 5월달 급락했던 이 부분 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유럽발 악재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하긴 했지만 네. 요번에도 이제 추세를 깨지면서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과연 지금 내려갈 만한 내용이 있느냐.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8조 가까이 주식을 샀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주식 판 거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여기까지 밀리고 여기까지 추세가 무너졌다고 끝까지 밀릴 거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거든요. 밀릴 만한 내용이 당장은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 밀린 거 내용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네.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감 네. 그리고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안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는 불안심이죠. 미리 다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밀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계속 밀릴 만한 내용은 아니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지선으로 일단은 1900선에서 1920선 요 사이 정도는 지지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일봉 차트고 이제 월봉 차트 상으로 추세가 이제 돌아서 올라가게 되면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요 밑에 있는 이제 요 하늘색 선이 5개월 선인데요. 네. 5개월 선을 깨지 않고 재차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터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5개월 선이 1915포인트, 16포인트 그 자리 정도 됩니다. 우리가 뭐 아래쪽으로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1900선, 1920선은 좀 강력하게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시장을 기술적 흐름으로는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의 기술적 흐름 살펴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수가 이제 아침에 우리가 좀 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S&P에서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했다는 그 내용도 이제 우리가 악재로 작용을 네. 하면서 밀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여러 가지 신문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스페인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으면 분명히 이제 스페인 국가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빠지고 네. 본인의 국가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스페인 지수를 보면은 네. 큰 변동성은 없었죠. 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0.41%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로 따진다면 뭐 한 8포인트, 9포인트 네. 그 정도밖에 안 빠져 있는 상황이죠. 크게 빠지지 않고 약간의 하락. 어떻게 보면 오늘 나왔던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다. 그런 네. 게 우리가 스페인 지수로 확인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우 지수가 이제 쌍봉 형태지만은 크게 문제는 없다. 네. 왜? 지난번이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악재될 만한 내용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불안 심리일 뿐이니까. 그렇죠. 네. 실적에 대한 부진은 미리 대부분 다 예측을 했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이번 실적은 부진하지만 4분기 때는 제가 볼 때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느 정도 네.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그런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까 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4분기는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네. 요번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 다 그냥 지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시장이 내려갔을 때 버팀목 하반 경직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많이 밀렸던 이유가 이제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애플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애플은 못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애플이 팔던 걸 삼성전자가 팔고 그쵸? 있으니까. 네. 그죠? 요번에 삼성전자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애플이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네. 지금 이쪽이 나스닥 쪽은 안 좋긴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그런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글로벌 시장은 당장 차트 흐름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은 안 좋습니다. 대신에 크게 밀릴 만한 내용은 아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와 글로벌 지수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으니까 선물 네. 쪽 흐름도 봐야겠죠.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수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라는 걸로 이제 지수 판단하는 법을 오늘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선물 거래는 이제 잘 초보이시니까 네.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네, 잘 맞습니다. 모르실 거예요. 그죠? 네. 선물 거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코스피 200 거래소 종목 중에서 200개의 종목을 모아서 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우량주들만 모은 거죠. 그렇죠. 예, 코스피 200 지수를 만들어서 이거를 모델로 해가지고 향후 3개월 후에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지 미리 예측을 해서 움직이는 선물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선물하고 이제 선물 지수하고 코스피 200하고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하는 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 주식은 우리가 물론 이제 공매도라든가 대주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어도 미리 팔 수 있는 게 그런 제도인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걸 잘 활용을 이제 하기는 어렵고 네. 대부분 다 일단 주식을 사야지 그 다음에 파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선물 같은 경우에는 팔고 그 다음에 먼저 팔고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물 거래라고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선물을 누군가 한 명이 팔면은 또 누군가 한 명이 사겠죠. 네. 그러면서 항상 이제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사는 선물 매도한 사람 그리고 선물 매수한 사람이 이제 하나가 이제 체결이 돼서 가지고 계약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느냐 감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이제 지수 방향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반적인 이제 그 흐름을 이제 경험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네. 보통 이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거는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 즉 누군가는 밀릴 것 같으니까 아래로 팔고 네. 누군가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결제 약정이 증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면서 상승할 때 우리가 시장의 상승 힘이 더 세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며 하락할 때 시장의 하락 힘이 더 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한다는 거는 누군가는 한쪽이 패해서 누군가는 한쪽이 포기하고 손실 보고 팔면은 한쪽은 이익 보고 팔면서 끝나는 게 이제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어렵죠. 네. 그죠? 초보 투자자분이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데 네.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화면이 좀 작게 이쪽으로 이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 이게 하루 일별 이제 하루 선물 지수예요. 네. 선물 지수가 이제 9월 12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파란색은 이제 밀렸다는 거.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빨간색은 올랐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에 미결 증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미결 증감이라는 거는 누군가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제 한 계약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우리가 9월 14일 날 양적 완화 정책이 이날 발표가 됐거든요. 네. 9월 14일 날. 이때 이제 미결제 약정이 확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나오는 날, 즉 지수가 올라가는 날마다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수가 밀리는 날은 감소라고, 네. 지수가 올라가는 날은 이제 계속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고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사고 넘어가고 올라가는 날마다 계속 선물을 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보통 이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선물을 사고 팔고가 딱 형성이 됐는데 네. 지수가 만약에 올라왔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시점에서 매수한 사람은 이익이겠지만 네. 매도한 사람은 손실인 거죠. 그죠? 그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네.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본다는 얘기인데 매수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매수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매도한 사람은 손실을 봤다는 얘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시점에서는 매도한 사람은 손실을 보고 있는 거고 매수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이제 매도한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 손절매를 할지 말지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자리에서 이익을 난 사람은 매수한 사람은 이익 실현을 할지 말지 이 상황입니다. 근데 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올라간다는 거는 매수한 힘이 세다. 즉 매수한 사람이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매수한 사람이 세다. 힘이 더 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매수했는데 지수가 밀렸다. 매도했는데 미결제 약정은 늘어나면서 이렇게 밀렸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매도 압력이 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네. 반대로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올라갈 때마다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다는 거는 시장 전체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계속 선물을 사면서 올라가겠지 하면서 계속 샀는데 네. 어제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보시면 어제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마이너스 4,700개로 확 감소를 했어요. 네. 물론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미결제 약정이 확 감소를 했고 두 번째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즉 네.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정리를 했다는 네.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물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서 올라간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선물 힘이 위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미결제 약정이 늘면서 밀린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수가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를 생각을 해서 선물 매매한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있구나. 네.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는 매도고 플러스는 매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선물 지수가 올라가면서 지수도 같이 미결제 약정도 늘어나면서 올라간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사는 사람이 더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플러스에서 올라가는데 지수는 밀린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네. 시장 분위기는 당장은 좀 안 좋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선물 미결제 약정으로 우리가 지수를 판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세한 설명이 지금 제가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네. 이게 시간만 잡아먹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 어저께부터 이제 뭔가
시장의 변화가 분명히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잘 들어봤고요. 저희 한 가지 더 남아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네. 심화 학습으로 넘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어서 테스트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강의 살짝쿵 좀 어려웠죠? 여러분, 선물 쪽에 얘기가 나와서 좀 어렵긴 했는데요. 문제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테스트 해볼까요? 네, 네. 문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네. 초보 투자자분들은 힘드실 것 같고 네. 혜선 씨도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쉬운 걸로 가지고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예. 네. 첫 번째 문제 갈까요? 네,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옵션 만기일은 네. 매월 뭐뭐 요일이다. 네. 아, 살짝 힌트를 주셨네요. 네. 예. 아까 제가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네.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다. 맞죠? 네. 정답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두 번째. 다음 문제. 자, 선물 옵션 만기일은 무슨 달, 무슨 달, 무슨 달, 무슨 달에 있다. 네, 이것도 제가 아까 네, 맞습니다. 말한 것 같은데요. 동시 만기일은 네. 369, 10이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세 세 번째 번째. 자,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배운 문제인데요. 네.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상승할 때는 네. 어떤 힘이 더 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시장 상승 힘이 더 세다라고 하는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답. 좀 살짝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이따가 다시 네, 그 설명으로. 부분을 다시 한번 네.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그리고 오늘 문제. 시간이 없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었죠. 네. 투자 심리도가 몇 프로 이하면은 침체 국면, 네. 그리고 몇 프로 이상이면 과열 국면이라고 하나. 네, 이거 투자 심리도가 20% 이하 시의 침체 국면이라고 하고요. 네, 80% 이상일 때 과열 국면이라고 한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문제를 잘 못 네. 맞히셔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약간 네. 얼굴도 빨개지시고 좀 그쵸. 그랬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신 네, 것 오늘은 같아요. 좀 많이 집중했습니다. 예. 답을 잠깐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왜냐하면 이 방송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맞춰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좀 쉬운 내용으로 좀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네. 자, 옵션 만기일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네. 둘째 주가 아니라 두 번째죠. 맞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둘째 주 목요일일 경우에는 목요일이 첫 번째 목요일인 네.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목요일 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처럼 선물 옵션 만기일 때는 지수가 위아래로 급등 나갈 가능성이 네. 높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369, 12월에 있다. 즉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모델로 해서 네. 매달 이제 369, 12.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물이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되고 있다. 네. 우리가 벌써 이렇게 시작이 보시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12월물, 내년 3월물, 6월물, 9월물 이렇게 이제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12월물이 우리가 보는 선물 지수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실 텐데요. 네.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상승 시 우리가 상승 힘이 더 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 거는 매도하는 사람이 있고 매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만약에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지수가 올라왔는데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누군가는 매도를 했는데 네. 만약에 1포인트 정도 1포인트 정도 상승했을 경우에 우리가 선물 한 개하고 50만 원이거든요. 네. 차이가. 그러면은 누군가는 50만 원을 벌고 있을 거고 네. 누군가는 50만 원을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즉 증가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플러스 증가하면서 올라갔을 때는 상승 힘이 우리가 더 세다. 시장의 상승 힘이 더 세다.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하고요. 네. 반대로 밀렸을 때 만약에 1포인트가 마이너스다. 이럴 경우에는 누군가는 50만 원을 손실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50만 원을 이익을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는
하락 힘이 더 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장중에서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간으로도 우리가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미결제 약정이 계속 늘었었는데 네. 늘고 나서 지수는 옆으로 가다가 이제 오늘 급락을 했죠. 네. 이 부분을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은 미결제 약정은 확 증가를 하고 계속 증가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감소하면서 밀렸다는 거는 누군가 이제 사고 팔고가 됐어요. 네.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누군가는 거기다 선물 매도를 하고 네. 호재가 나오는데 매도를 하고 누군가는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맞물려서 있다가 계속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늘어나면서 이렇게 있다가 오늘 밀렸다는 거는 매수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즉 이제 올라갈 거라고 양적 완화 정책까지 발표했는데 왜 밀려 하면서 네. 어제 오늘 미결작정이 확 줄면서 네. 선물을 샀던 거를 팔았다고 우리가 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요 내용이 이제 증가하면서 상승하면은 우리가 상승 힘이 더 세다. 그리고 증가하면서 하락하면 하락 힘이 더 세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네. 투자 심리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심리도가 30입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4일 연속으로 하락했죠. 지수가 밀렸고 네. 우리가 추석 연휴를 기분 좋게 보냈는데 네. 지나고 나서 네, 아주 보내고 기분 나쁜 나니까. 상황이 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저께 이제 비가 잠깐 왔었잖아요. 네. 예, 비가 왔다가 금세 막 확 개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비가 막 왔는데 네. 이게 언젠가는 조만간 이제 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투자 심리도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성 재료가 있으니까 너무 시장에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Q&A 심화학습 시간까지 다 이제 풀어봤고요. 또 시청자 Q&A,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 Q&A도 들어와 있는데 그 질문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오늘은 문자로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오늘처럼 항상 밀리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기라면 이제 항상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긍정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때는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나한테 큰 충격을 줬던 거는 항상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항상 좀 안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반대로 매도가 나와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네. 시장 베이시스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옵션 만기일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 심하다. 즉, 위아래 이제 왜냐하면은 선물을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아래 등락이 좀 심할 수가 있고요. 일례로 한 2년 전인가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뭐 핵실험한다고 그래서 미사일 발사했다고 그래서 장중에 100포인트가 빠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 지수가 양적 완화 2009년도 위기 이후에 네. 지수가 막 올라가던 상황이었었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수가.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북한에서 무슨 뭐 실험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외국인들이 선물을 너무 많이 팔면서 100포인트가 장중에 밀렸다가 네. 종가에 플러스로 끝난 경우가 있어요. 네. 장중에 100포인트까지도 이렇게 출렁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한 이게 변동성이네요. 그렇죠. 선물 매매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선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 이런 선물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즉 꼭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뒷번호가 2992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이 중국 관련 모멘텀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어떤 업종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 관련 업종입니다. 네. 우리가 올 초부터 해서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실시를 할 거다. 왜? 중국 지수가 워낙 많이 밀렸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과연 암만 성장률이 이제 낮아져도 그래도 중국은 꽤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가 무색하게 이제 중국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네.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중국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뭐 아까 이제 내용 보니까 철도 관련해서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 투자를 더 한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판매를 위해서 더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부양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중국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뭐 대부분의 업종이 다 이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안 좋았던 뭐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기계 업종이라든가 이런 업종까지도 다 이제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 사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받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우리나라가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 모멘텀이 언제쯤 나올지 요번에 이제 중국이 정권 이양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부양책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부양책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국 관련해서 업종들 잘 보시고 있다가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Q&A 시간까지 모두 끝내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궁금하신 점이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 of bad kicks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Let me to go.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No time for losers, 'cause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네, 코너 속 코너 시청자만을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 푸짐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시청자 퀴즈 이벤트인데요. 매일 전문가님이 퀴즈를 한 문제씩 내주시는데 그날의 강의를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역시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정답을 응모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총 3분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요, 이 2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퀴즈 나가기 전에요, 어제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퀴즈는요, 이 주가의 시세 형성의 원리에서 온통 뉴스마다 대선 관련주 추천에 장밋빛이 물들은 단계를 뭐라 할까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과열 단계였습니다.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 퀴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언제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1번 10월 두 번째 목요일, 2번은 11월 두 번째 목요일, 3번 12월 두 번째 금요일, 4번 3월 두 번째 목요일.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응모하실 수 있고요. 정답도 맞추고 푸짐하게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발표는 내일 이 시간에 공개되니까요. 여러분 내일 이 시간도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요. 네, 그럼 어제 퀴즈 정답자와 함께 상품 소개 나갑니다.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코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일장의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삼원강제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이제 대주주가 이제 대원강업이라는 이제 자동차용 스프링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 지분을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네.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보장된 기업이죠. 예, 맞습니다. 동사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만 150억이 일단 넘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차트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1차 상승이 지난 이제 7월 말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올 때 마찬가지로 요 구간에서 일단 나왔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관들 중에서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 연기금이 매수한 부분이 요 부분에서 이제 요 부분까지 거의 한 100만 주 가까이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100만 주면은 동사의 주가가 동사의 이제 상장 주식수가 4천만 주니까요. 4천만 주에서 이제 한 2.5% 정도 연기금 일단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향이 좀 없는 상황인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한번 매집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손 놨다가 다시 이제 타이밍 되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요 4,800원대 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4,700원에서 4,900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가 잘못 나오는데 목표가는 손절가가 바뀌었죠. 손절가가 네. 이제 4,600원. 네. 그리고 목표가가 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대 전문가님의 홈런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의 종목에 대한 이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요, 역시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도 더욱 즐거운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 쇼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대열 전문가로부터 내일은 차트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니까요. 여러분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밤에는 9시에 이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해남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개미허리 현선물 맥점을 잡아내는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역시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